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왜 망했는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바보같이 왜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언론 기사와 유명한 분, 권위자들의 말을 빌어와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정말 세계적인 큰 투자 은행들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실제로 취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들은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골드만삭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것은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의 월가가 세계 투자은행 톱 5개를 장악을 했다. JP모건, 골드만이 1등과 2등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계 투자은행 순위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흐름을 보시고요. JP모건이 처음에 2007년엔 5등을 하다가요. 2010년부터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1등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골드만삭스가 1등이었는데 내려와서 현재 2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 2등 레베뉴를 보시면은 JP모건이 1등, 골드만삭스가 2등이죠.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은 이제 내년 한 1월쯤에 나오겠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거니까 이게 가장 최신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1, 2등 하고 있고 이 두 투자은행 모두 다 현재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계 제2등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JP모건 하도 이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익숙하실 거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대로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7년 7월입니다. 당시 골드만삭스에서 고객들한테 이런 레포트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어떤 보고서 보냈냐면 당시 비트코인이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당시에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3,6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새로운 가격을 갱신할 것이다. 곧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그 당시 보고서 썼을 때 당시에 이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7월 26일자 이때 이제 고객사한테 이야기했고 그들의 말은 맞았죠. 아무튼 넘었죠. 그 가격이 넘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여러분. 2018년 1월 25일에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거래 데스크 관련 루머 사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 출시 계획이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익명의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게 좀 누출이 됐는데 골드만에서는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했었죠. 언제? 2018년 1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핀테크 스타트업 서클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인수라고 해가지고 2018년 2월 27일 기사가 떴습니다. 그가 이제 한 달 뒤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 달 뒤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래소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서클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서클이란 곳은요.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랑 골드만삭스랑 중국 투자회사인 IDG 캐피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이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구조가 이래요. 지금 방금 기사가 서클에서 이 투자회사인 서클에서 폴로닉스를 인수를 한 거죠. 폴로닉스를 이렇게 인수한 겁니다. 2018년 1월에요. 근데 이 서클이라는 곳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곳이고 IDG 캐피탈 그리고 바이두 중국 최대 검색 포털이죠. 거기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클 또한, 서클은 또 이 시드 인베스트먼트, 바이 서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서클에 또 이게 시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투자회사인데 이것도 또 자회사예요. 자회사에서 두고 있습니다. 뭐 폴로닉스는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넘어서 1년, 2년 가까이 이제 있다가 분리가 됐는데 그 기사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바로 폴로닉스 거래소 인수를 했다는 사실이 좀 놀라.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 영입, 고객들 디지털 자산 투자 원한다. 4월 24일, 2018년 4월 24일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그 당시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를 골드만삭스에서 영입했어요. 2018년 4월에요. 영입을 해서 영입을 한 이유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고객들이 꾸준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좀 제공을 하려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였던 거예요. 골드만삭스 CEO 로이드 블랭크파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CEO가 데이비드 솔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요. 그 당시 CEO가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도 않는다. 되게 애매모호한 입장, 계속 중립적인 입장을 자꾸 밝히고 있죠. 하지만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화폐가 금을 대체할 때 회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종이화폐 시대로 바뀌었죠. 신용화폐 시대로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금을 대체할 때 종이화폐라는 것을 이제 금이 대체하는 그때 금 보증서로 뭐 대체할 때 상당히 회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화폐 시대에 왔었는데 그 당시 되게 회의적인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종이화폐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사람들 또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이 회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이 상황이 그때 과거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는 매출 규모로 세계 제2위 투자 전문 은행이죠. 그래서 지난 1월 골드만삭스는 지난 1월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 1월입니다. 2018년 1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거래 데스크를 신설한다는 노마가 돌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그리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선물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니까 우리는 중개를 할 뿐이지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이때까지 2018년까지 자꾸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입니다. 골드만삭스 가상화폐 투자 철회라는 소식으로 시장이 출렁거렸죠. 비트코인 800만 원 선 붕괴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어떤 소식이 퍼졌었냐면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 규제 여건을 감안해 월가 최초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라고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800만 원 선이 붕괴가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사실은 더 흉측한 게 있어요. JP모건이 세계 제1등의 투자은행은 또 어떤 더 사악한 얘기를 했냐면 2018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이때쯤이죠. 요때쯤 될 것 같아요. 요때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됐는데 미국 경제 붕괴 확률 2020년 60%의 확률로 경제 붕괴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JP모건에서 언급을 했을 때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중들은 엄청 이제 사촌의 돈까지 끌어당겨서 엄청 담았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긴 또 행보를 했었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이때 많이 손실을 보고 그냥 원금 회수하고 손실을 본 채로 떠나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고지고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1년치 2017년부터 지금 2018 1년치 지금 보고 계신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더 기가 막힙니다. 뒤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2018년 9월 7일 그 소식이 나온 다음 날
암호화폐 투자계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다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했죠.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공개 IC와 암호 해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내용이 이제 퍼드로 퍼졌던 거고요. 가격이 그만큼 내려왔던 거죠. 이 시장이 얼마나 어떠한 기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골드만삭스는 2017년 12월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중개만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청산 업무를 담당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인 사람을 지난 4월에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직접 투자를 또 안 한다고 하고 있죠.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를 영입을 했는데 5월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에 거래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청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올해 6월 안에 가상화폐 전문 데스크를 설치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해당 계획을 이제 처리했다고 보도되면서 시장이 빡 이렇게 이제 출렁거렸던 거고 JP모건이 한 번 더 이제 좀 뭔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사례가 뭔가 또 대중에게 희망을 기대감을 불어올렸는데 이게 불러일으켰는데 가격은 또 처참하게. 자, 2018년 10월입니다. 골드만삭스 일부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품 계약 시작해가지고 또 안 한다더만 또 이제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또 상품 계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 진출 소식을 전하며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9년입니다. 2019년은 사실 리브라 프로젝트,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때문에 한 해가 시끄러워가지고 뭐 기사가 거기에 집중돼가지고요.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요. 폴로니엑스 거래소 인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서클에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서클에서 폴로니엑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미국 시장을 잡고 미국 외시장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폴로니엑스와 함께 인프라 개선, 업계 최상급의 거래소 앱 출시, 글로벌 운영 능력 구축 등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서클은 폴로니엑스 매각 후 이후보다 글로벌하게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장하고 앞서 인수했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CD 인베스트를 키워간다는 계산이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밑에 있던 거. 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폴로니엑스는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사를 시키고 이 자회사, 서클의 또 다른 자회사, 투자회사 CD 인베스트를 더 이제 키울 것이다. 2019년 말씀드렸던 대로 리브라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원래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리브라 회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예, 보시면 디지털 화폐 리브라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활동 때문에. 그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작년까지 다시 내비쳤던 거예요. 두 은행 모두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라고 나와있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화폐가 자금 세탁과 법 위반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리브라 가입 요청을 거절했다. 그래서 거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디지털 화폐 뭐 리브라 뭐 암호화폐 좀 한다고 한대. 야 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대 뭐 안 한다고 한대 뭐 말이 되겠냐. 세계 제일 1, 2등인 투자은행이 처리를 했는데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정황과 과거의 정황과 뭐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좀 전체의 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와볼게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2020년 5월 투자자들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었는데요. 5월 27일 보시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가장 도드라졌냐면 여기 제목 일단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US 이코노미 아웃룩. 그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금, 비트코인. 아예 제목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 컨퍼런스 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자산군으로 볼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투자라며 디지털 자산은 실현 가능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며 다크웹 시장에서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리브라에서 거절했던 입장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2017년 아까 최초로 보여줬던 거, 투자자들한테 보여주었던 거, 가격에 대한 예측을 또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모니터링 중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셋 클래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자산군을 볼 수 없단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목에. 여기 밑에 뭔가 지금 자꾸 회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변동성에 대한 그동안 역사적인 변동성에 대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쓰기 나름입니다. 2020년 5월에 대해서는 또 아주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2달 뒤입니다. 불과 2달 뒤예요. 2020년 7월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엔지니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생존할 수 없는 투자라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생존할 수 없는 투자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2달 뒤에 본인들이 실제 행동하는 것들은 이더리움 엔지니어를 모집해가지고 왜 자꾸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2020년 7월 27일이죠. 미국 통화감독청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잖아요. 지난 22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 은행의 가상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 게 주요 호재로 작용했다. 수탁 서비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월로 왔습니다. 2020년 8월 3일 골드만삭스가 뭐 암호화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포브스에도 기사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CNBC에서도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최근 디지털 자산팀을 대폭 확대한 미국의 투자하는 골드만삭스가 뭐라고요? 그 뭐 부정적으로 해놓고 본인들 뭐라고요? 대폭 확대했대요. 그리고 뭐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상되는 자체 암호화폐 진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CNBC 보도를 보면 골드만삭스의 신임 디지털 자산 글로벌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는 자체 디지털 자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책임자인 신임 디지털 자산 글로벌 책임자인 골드만삭스의 이 매튜 맥더모트는 누구를 스카우트했습니까? JP모건에서의 블록체인 쿼럼을 개발하고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 들어보셨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큰 역할을 냈던 전략본부장을 영입했다. 올리 해리스 전략본부장을 영입했다. 그럼 이제 골드만삭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자세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환매, 즉 레포 아시죠?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레포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이미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미 다 모니터링하고 우리한테 얘기 안 했지만 굳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떠벌리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정보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다 우리한테 줄 리가 없죠. 정보는 돈이니까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향후 디지털 자산 사업에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JP모건과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왜? 규제가 가장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지금 늘리는 게 먼저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팀을 아시아와 유럽 양쪽에서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대폭 확대할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하죠, 여러분. 포로닉스 미국 철수시키고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지금 2배로 늘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꾸 뭔가를 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 CBDC 한다는 소리도 없고 중국, 유럽 국가, 한국, 일본 이야기 다 나왔는데 미국 안 한다는데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은 급할 게 없죠, 여러분. 미국은 급할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인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뭔가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좀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골드만삭스가 자체 가상화폐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P 모건은 JPM 코인을 만들었고 페이스북은 리브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똑같은 거고요. 자, 보세요. 요겁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은 향후 5에서 10년 안에 모든 자산과 부채가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호황기 이후 관심이 개인 투자자에서 어디로? 대형 기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제 개인들은 가격만 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중요하긴 한데 이 정황에 대한 건 관심 없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오르냐 마르냐 대부분 단기 투자기 때문에 이미 좀 관심이 많이 떠나갔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근데 대형 기관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막 개발자들 데리고 오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 막 데려오고 트레이더들 막 데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막 아시아와 유럽에 지금 2배를 늘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원들을. 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기업들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 막 해고시키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2배로 늘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법정 통화에 페그하는 토큰의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스테이블이요. 초기 단계에 있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얘기도 저는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가상자산 담당자죠. 골드만삭스에. 그래서 이 사람은 토큰에 국한되지 않고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시장의 비효율적인 과제 계산에 효과적이며 증권 및 이거 레포 시장이에요. 레포 시장은 새로운 표준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인 거래소잖아요. 미국이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랑 또 이 서클이랑 또 같이 해가지고 USD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USD 코인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중국 그러신데 여기도 본사가 상하이에 있어요. 뭐 물론 세계적인 뭐 전 세계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게 막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최대 검색 포탈 바이두에서도 서클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껄끄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2020년 8월 13일 기사, 얼마 전 기사인데요. 리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머니그램, 그죠? 머니그램, OD를 쓰고 있는 머니그램의 지분을 골드만삭스가 좀 가지고 있는데 6.5 밀리언치에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소식이 좀 있었고요. 또 같은 날이네요. 또 뭐 하나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요즘 움직임이 되게 활발합니다. 소비자 금융 키우는 골드만삭스 GM 카드 인수전 가세. GM이 뭡니까?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 모터스의 약자잖아요. GM의 GM 카드 사업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 업체들이 뛰어들고 그중에 골드만삭스가 하나인데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애플과 제휴를 맺은 뒤 이어 GM 카드를 인수해 소비자 금융 부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 있다. 왜? 골드만삭스는요. JP 모간 체이스나 시티그룹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소비자 금융 부분에 대해서 존재감이 미비하다는 평을 받는 만큼 그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 골드만삭스 CEO는요. 소비자 금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인수전을 치를 것이라는 이렇게 소문이 있습니다. 골드만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전자상거래 포털에 자동차를 가져간다는 구상이에요. 왜 자동차인가? 저는 좀 고민해봤거든요. 말씀드려볼게요. 이따가. GM의 자동차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대신 대시보드 화면에 뜨는 아이콘을 눌러 음식을 주문하거나 연료를 찾거나 호텔방 예약한 등의 전자상거래 기능이 대시보드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 나온 자동차들은요. 보세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제 앞으로 대시보드에 막 스크린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IoT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것들이 초연결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자율주행에 몸을 맡기면서 본인들은 운전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다른 일을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동차 안에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게 또 새로운 통화의 흐름의 패턴을 또 이어나가는 건데 그 연장선상 안에서의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맞물린다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의 새로운 생산과 소비 패턴을 통해서 이것이 엮인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세계 제1등, 2등한 이런 투자 회사에서 이런 세계의 흐름, 이런 미래의 흐름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영입하고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보았다시피. 그들은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짜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자꾸 원하죠. 공짜, 공짜, 공짜 이렇게 원하는데 공짜 심리가 강한데 여러분 정보에 있어서 공짜 정보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그들이 흘려주는 것들 반은 믿을 수 있지만 반은 또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보셨지 않았습니까? 불과 짧은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보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비싸다 싸다 전 단정 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은행들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지금 오늘 골드만삭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하는 것만 봐도요. 이 시장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 시장에 관심을 계속 두면서 파생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이와 관련된 또 소비 이런 금융 이런 것까지 지금 막 욕심을 내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